안녕하세요. 비통리시의 하나론상입니다. 오늘은 메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칸, 머신 다 보이시죠? 네, 기계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시 머신에서 와서요. 원래는 기계의 구조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방법이나 기제를 말합니다. 뭐 방어 기제 할 때 그런 기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작동 원리 이렇게 번역하면 거의 여러분한테 해석이 잘 되게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카닉 하면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기계공, 수리공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머시너리라고 하게 되면 기계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계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인데요. 민이 들어가면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돌출하다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에다가 오알이 붙었는데 오알은 영어에서 라틴어 비교급 출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작은 적은에서 작으니까 덜 중요한 그 다음에 단조라는 의미로 갑니다. 음악이죠. 그 다음에 명사할 때는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부전공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미니멈은 가장 작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명사 형용사 뜻으로 최소의, 최저의라는 뜻이고요. minister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작은 사람에서 하인, 하인에서 신이나 국가를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여서 장관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성직자나 목사도 ministe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 AD는 어느 쪽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쪽으로 기여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서 경영하다라는 관리하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다, 그 다음에 약을 투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diminution은 완전히 작게 만들다. 이때 D는 강조의 의미를 쓰여서요. 줄이다,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E가 들어가면요. 밖으로 이런 의미죠. EX는 out 이라는 뜻이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의미여서 두드러진 그래서 저명한 존경받는 우수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에미넌트는 이때 IM은 어디 위에라는 의미의 on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위에 불쑥 튀어나와 있다 이런 의미여서 긴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사건이 터질 듯한 임박한이라는 의미고요. 재난이 곧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rominent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눈에 띄는 이라는 의미여서 유명한 이라는 의미까지 가는 그리고 정말로 물리적으로 튀어나왔을 때도 prominen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입이 이렇게 나왔을 때 prominent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돔인데요. 돔구장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둥근 지붕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도메인, 집주인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주인의 지배가 미치는 영역까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집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여서 집에 속하는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국내에라는 의미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GDP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국내 총 생산량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D가 domestic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minate라는 단어는 주인이 다스린다 이런 의미여서 지배하다. 내가 그 구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면 우세하다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리 먼저 앞서 가서 지배한다 이런 의미여서 두드러진 그리고 지배적인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드인데요. 오드가 들어가면 노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멜로디라는 단어가 음조에 따라 노래하다 이런 의미여서 오드가 들어간 거고요. 트래지디 할 때 이디라고 하는 건 원래 고대 그리스의 가수와 배우들이 비극을 얘기할 때 염소 가죽으로 옷을 입었던 것에서 유래해가지고 트래지디라는 단어가 비극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펜인데요. 펜이 들어가면 펜, 펀 전부 다 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페널티와 퍼니쉬가 전혀 다른 어근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펠인데요. 프로펠러에서 들어봤다시피 펠이란 말이 들어가면 몰아넣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el 모두 한 곳으로 함께 모이게 한다 이런 의미여서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한다. 그래서 강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EX 밖으로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추방하다, 쫓아내다. 그다음에 appeal 하면 어느 쪽으로 돌진하다 이런 의미여서 호소하다, 간청하다.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호소하는 거여서 항소하다 이런 의미까지 되겠고요. 그래서 appeal이라는 명사는 호소 매력이라는 의미여서 상소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폴리시는요, 원래 밀어넣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원래는 양털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부드럽게 만든다 이런 의미여서요. 닦다, 윤인하게 하다라는 의미여서 세련되게 하다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퍼스는요, 이때 임은 어느 위에라는 의미도 있어서요. 그쪽으로 내몰려 있는 상태라는 의미여서 갑작스러운 어떤 자극이나 충동, 역시 온이라고 하는 건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레그입니다. 레그가 들어가면 다 법과 관련된 뜻이고요. 리그나 로이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의란 단어, 이 AL이 붙어서 형용사형 전미어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법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legislate, ate가 들어가면 동사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다, 입법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vilege는요, 특정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란 뜻이어서 특권이라는 의미, 특권을 주다라는 동사까지 가겠고요. delegate라는 단어는요. de가 들어가는 건 away, 멀리 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위임해서 멀리 보내는 사람. 그래서 대표자나 대리인. 그래서 동사일 때는 위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egacy인데요. 위임해서 물려받은 것 이런 의미여서 유산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colleague가 직장 동료란 뜻이죠. 그 다음에 로그에서 레이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이로 바뀌면 법률에라는 의미에서 법을 잘 지키는 에서 충실한이 되겠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음으로는 레이버입니다. 일한다는 의미 알고 계실 테니까 레이버가 노동이나 근로 또는 노동자 자체를 의미기도 하기도 하고 동사할 때는 열심히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을 하는 장소이라는 의미여서 실험실, 연구소, laboratory 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elaborate라는 단어는요. 네, 노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이라는 의미에서 공들여 만든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특히 동사로 많이 나오는데요. 노동을 밖으로 빼낸다는 의미에서 상세히 말하다. 그리고 갈고 다듬다까지 가겠습니다. 함께 일한다. collaborate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하다, 공동으로 일하다 갈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cast는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뭔가 낚싯줄이나 주사위 같은 거를 던지는 것도 cast고요. 빛이나 그림자를 던지는 것도 들이우다. 그 다음에 casting하다는 표현 알고 계실 거고요. 시선을 던지다, 눈길을 주다 해서 온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연진이라는 의미까지 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깁스 하는 거 있잖아요. 팔다리 뼈 같은 거 부러졌을 때 하는 거 그런 것도 원래 cast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명사일 때 던지기라는 의미까지 가겠습니다. broad는 널리라는 의미니까 널리 던진다 이런 의미여서 방송하다까지 갈 수 있겠고요. forecast는 for이라고 하는 게 before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리 먼저 이런 의미니까 주사위를 먼저 던져서 미래를 점쳐보다라는 의미여서 예측하다 예상하다 역시 미리 말하다 predict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르인데요. 테르가 들어가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러 자체가 공포,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벨리가 붙어서 하게 만드는 이라는 의미니까 무서운, 끔찍한, 엄청난 갈 수 있겠고 파이가 붙으면 그렇게 하게 만들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겁나게 하다, 무섭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톤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톤 자체가 음색, 음조, 말투에서 음성의 색깔에서 그냥 색깔까지 의미하는 단어가 됐고요. 인토네이션은 안에서 나는 소리라는 의미여서 억양, 어조가 되겠습니다. 모노가 들어가면 영어에서는 하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톤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로운이라는 의미에서 지루하는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톤에서 튠으로 바뀌는 이 단어는 톤의 변형형이어서 가락이나 선율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악기 튜닝한다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맞추는 거, 조율하는 거를 또 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soul인데요. soul은 혼자 하나를 의미하죠. 그래서 유일한 단 하나의 이런 의미가 되고 ARIY는 형용사형 전미어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이라는 의미니까 고독함이고 외딴, 고립된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solitude에서 tude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어로서 혼자 있거나 고독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스인데요. 패스는 통과하다 또는 통과하는 걸음걸음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로란 의미, 통행이라는 의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책 기사 시의 한 구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거나 시간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신저는요.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운송수단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에서 승객까지 가는 단어가 되겠고요. 옆을 지나간다 이런 의미여서 통행이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pastime, pass에서 past까지 가는 거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 오락이나 놀이, 심심풀이를 pastime이라고 하는 거고요. surpass는 썰은 super에서 온 것이고 위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능가하다, 뭐뭐보다 낫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회하다, 회피하다, 길을 건너다, 우회로까지 가고요.
패스에서 페이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상 걸음의 속도나 페이스 그대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드인데요. 패드는 바로 밟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패드, 발로 밟는 발판이나 페달을 의미하는 거고 동사할 땐 당연히 페달을 밟다고요. EX는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묶여있던 발을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여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여행이나 탐험을 expedi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pedestrian이라고 하는 건 걸어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자의 상대적인 개념이 돼서요. 보행자를 영어로 pedestrian이라고 하고 패드가 들어가면 발, in이 붙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us인데요. 사용하다 이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use는 그야말로 사용하다. 그런데 ab가 들어가면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사용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용하다, 오용하다, 잘못 대우하니 학대하까지 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s가 ut로 바뀌어도 여전히 사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use는 사용하다면 utilize는 뭔가 활용하다까지 해석이 되는 고급 어휘가 되겠습니다. utensil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기 알맞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기구를 utensil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just인데요. just는 법에 맞는 올바른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맞으니까 지금 막 약간의 차이로 정확하게라는 의미여서 단지까지 가는 단어. 왜 justice가 just에서 왔는지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justice는 바로 정의라고 여러분이 해석해 주셔야 되겠고요. justify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게 만들다, fy가 들어가면 만들다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정당하다, 옳다고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저지는 법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판사나 심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ejudice에서 pre라고 하는 건 미리 먼저 판단을 내린다 이런 의미여서 편견, 선입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jure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에 맞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다, 그래서 다치게 하다, 훼손하다까지 갈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는 낫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페르입니다. per 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experience란 단어가 충분히 삼아서 해본다는 의미에서 경험, 비슷하게 생긴 experiment는 시도나 실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시도해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전문가, 형용사일 때는 전문가의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참고로 expertise라고 하면 전문 지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eril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의미여서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는 명사 의미로 굳혀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soci인데요. soci가 들어가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cial이라고 하는 게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귀는 거다라는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society도 바로 여기서 온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ssociate는 as는 ad에서 왔고요. 어느 쪽으로 가서 친구가 되는 거죠. 먼저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다, 연산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일 때 준이라는 의미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장이 있으면 부장보다 밑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준, 무슨 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겠네요.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 associate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voc인데요. voc가 들어가면 목소리 또는 부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vocal이라고 하는 건 목소리인데 형용사일 때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까지 챙겨주시고요. vocabulary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것이라는 의미니까 낱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vocation이라고 하는 건 신이 부르는 거예요. 천직, 소명이라는 뜻이어서 영어에서 calling이라고 하는 것도 천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역시 신의 부르심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advocate이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라서 옹호하다, 지지하다 이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까지 가겠습니다. 기억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다 이런 의미여서 감정이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게 되겠고요. 앞으로 불러내게 되면 역시 같은 의미인데 특히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provoke, 선동하다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invoke는 누구누구에게 청하다 이런 의미여서요. on이나 upon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빌거나 어떤 법을 거기다 갖다 붙이거나
또는 언급하다 이런 의미가 전부 다 invoke에 있는 의미. 그래서 evoke가 어떤 말을 하다에서 온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long인데요. long은 길다라는 의미도 있고 오랫동안 바란다 이런 의미도 왔어요. 그래서 long이 동사일 때 뭐뭐를 바라다. 그래서 long for이라고 하면 무엇을 간절히 원하다. 전치사 for를 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belong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길게 뻗다 이런 의미여서 어디 어디에 속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앞으로 쭉 끌어내는 거니까 연장하다. TH가 붙어서 길이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까지 가고요. linger, long에서 변형해서 온 거라는 걸 보이시죠? 시간을 길게 끄는 거여서 오래 머물다, 지속되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on인데요. mon이나 mon이 되면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의무를 지켜야지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사회 그리고 단체나 모임까지 가겠습니다. 함께 의무를 진다라는 의미에서 공동의 그래서 흔한 일반적인까지 그래서 명사일 때는 공통점까지 가죠. 그래서 commonality라고 해도 공통점으로 역시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common이 있으니까 좀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communicate라는 단어가 함께 의무를 진다라는 의미에서 생각,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의사소통하다. 그래서 3형식 동사 할 때는 전달하다. 의사소통할 때는 1형식 동사여서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할 때는 with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까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퓰인데요. 파퓰은 people, 사람들에서 온 변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인기 있는 대중적인 popular가 되겠고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인구,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개체수라고 하는 의미까지 갈 수 있겠고요. 동물을 말할 때는 개체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public은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의까지 갈 수 있겠고 publish라는 단어는요. 역시 public과 같은 어원에서 make public 이라는 표현으로 출판하다 또는 발표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것이라는 의미로 강조가 붙은 re가 들어가면 이제 공화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Republic of Korea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frag인데요. frag는 부수다 이런 의미에서 왔어요. 딱 읽기만 해도 부서진다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fragment라고 하면 파편이나 조각이고요. fragile이라고 하는 단어 부서지기 쉬운 이라는 의미에서 물건이 부서지기 쉽거나 사람이 부서지기 쉽거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fra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서진이라는 의미에서 부분, 분수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fric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이거는 마찰이라는 의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grave인데요. grave는 무거운 이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원래 중요한 이라는 의미여서 무겁게 다 파낸다라는 의미에서 조각하다, 새기다, 무덤까지 갈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rave가 형용사일 때 중대한 이라는 의미까지 진지한 이라는 의미가 챙겨주시고요. engrave 안에다 새겨 넣는 거죠. 그래서 조각하다, 새기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겁다 이런 의미에서 깊은 슬픔이나 비탄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aster인데요. 이 단어에서 star 보이십니까? 그래서 astro, sire, cider 이렇게 바뀌면 전부 다 별이라는 의미죠. 저 칠성사이다 아시죠? 거기에 왜 별이 잔뜩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불길한 별이라는 의미에서 별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여서 옛날에는 점성술에서 별이 사라지거나 나쁜 위치에 있으면 불길함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disaster이라고 하면은 재난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stronaut 별 사이를 여행하는 선원입니다. 별 사이를 여행하는 우주 비행사가 땅콩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론 땅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돼 있고 놈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의미여서 원래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별을 발견해서 거기에 이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에 관한 학문 astronomy가 되겠고요. 역시 별에 관한 학문이긴 합니다만 별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얘는요. 우리 이제 천문학보다 더 전에 점성술사가 먼저 있었죠. 그 사람들은 별의 위치를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점성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그가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학문이 아닌 단어가 바로 astrology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이어도 역시 무언가를 바랄 때 별에게 빈다라는 의미여서 desire가 몹시 바라다 원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consider 별을 신중하게 관측하여 운세를 판단한다는 데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다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urge인데요. surge, soar 전부 다 솟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밀려들다, 쇄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가격 수량이 급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ource는요. 솟아나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ource는 다시 원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원이나 자산, 그 다음에 학습이나 연구 자료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센스인데요. 느끼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오감의 감각도 있지만 감각을 느끼는 힘에서 분별력까지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느끼는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의미나 뜻까지 되겠습니다. 센스가 동사일 때 느끼다에서 알아차리다 꼭 챙겨주시고요. 넌센스는 의미가 없는 거죠. 터무니없는 생각. 센세이션은 느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감각이고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나 감각도 전부 다 센세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센티멘트는 느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감정이라는 의미까지 갈 수 있겠고요. 함께 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승낙, 동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resent는 격렬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re는 강조이란 뜻이죠.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사일 때는 분개하다, 화를 내다, 명사일 때는 resent, 먼트까지 가겠습니다. 센트는 역시 냄새를 느낀다라는 의미에서 향기나 냄새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odor이라고 하면 냄새는 냄새인데 불쾌한 냄새를 의미하는 단어로 약간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코드란 단어는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코드가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디스코드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나 불화를 의미하는 거고, 어코드는 AD에서 왔겠죠. 그쪽으로 간다 이런 의미여서 마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의미 according to라는 표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어코드가 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courage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담력, 용기를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여서 용기를 북돋다가 되겠죠. core 역시 심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이나 중심부이라는 의미여서 중요한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ermin인데요. termin은 터미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끝이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erminal 역시 이제 맨 끝 종착점이고 병이 말기라는 의미까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H가 들어가면 동사형 전미어이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준다는 의미에서 끝내다, 종결되다 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determine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발음 조심해 주세요. determine 아니고 determine이 되는데요. 역시 끝내다 이런 의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한계, 기간이나 임기나 학기고 그다음에 약정의 한계, 조건이 되겠고 일정한 조건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관계, 그래서 용어 이런 의미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정하다, 좌우하다, 결심하다 이런 의미까지 전부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e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생님 잘못 썼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용어라는 말, 그 다음에 조건, 시간의 한계,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우리도 사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바로 사이 아니겠어요? 요거를 영어로는 term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일 때는 뭐뭐라고 이름 짓다, 칭하다, 부르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